오늘 유라시아 청년 아카데미 해외 연수 특강을 맡게 된 카자흐국제관계 및 세계영화대 장호준 교수입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 한국학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건데 중앙아시아에서 제가 지금 2009년부터 15년 넘게 지금 중앙아시아에서 한국학을 강의하고 있으면서 현재에서 강의했었던 한국학 경험이라든지 한국학 대학의 특징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좀 우선적으로 소개해드릴까 하는데 이 지역의 한국학이 어떻게 발전해 왔고 지금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들 좀 알아두시고 혹시 나중에 그 중앙아시아 한국학에 대해서 아니면 해외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 했었던 내용을 나중에 좀 본인이 어떤 이 지역에서 한국어 교육이나 한국학을 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카자흐스탄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도록 할 건데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뭐 다들 한국어 교육이라든지 한국학을 할 건 아니니까 첫 시간에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들의 현황이라든지 하는 것들을 간단하게 소개하면서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중앙아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보통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국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이 사업단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3개국을 방문을 한 거죠. 네. 타지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지금 방문을 안 하신 거죠? 네. 왜 빠져 있는 거? 이제 혹시 아시나요? 왜 타지키스탄하고 투르크메니스탄은 빠져 있는지 아시나요? 투르크메니스탄은 비자 발급 때문에 어려워서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면 타지키스탄은 또 왜 빠져 있을까? 지금 저희 아무래도 일정이 2주 동안 진행되다 보니까 5개 국가를 모두 둘러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서 이제 좀 우즈벡이랑 카자흐스탄 그리고 최근에 이제 또 관광으로 활성화되고 있는 키르기스탄까지 이렇게 3개국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이 5개국의 이제 그 인구 수라든지 경제 규모라든지 산업의 정도 그리고 한국과의 외교 관계 그리고 이런 것들을 나중에 보시면 한국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활발한 데 비해서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의 교류가 좀 어렵다라는 부분도 아마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땐 그냥 중앙아시아 하면 이 5개 나라를 같이 묻지만 실제로 이 중앙아시아 5개 나라도 서로 각각의 환경의 차이가 있고 합니다. 우선 이 중앙아시아 전체적인 특징을 보면 우선 중앙아시아 전체는 한반도의 18배에 달하는 넓은 면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아시아 5개국 인구를 합쳐봐야 한국 인구 정도. 한국 인구가 아니라 남북한 인구. 그러니까 한 8천만 명 정도. 그 정도가 될 정도로 인구는 많지 않습니다. 중앙아시아 면적에 비해서는 인구가 적게 분포되어 있죠. 그 다음 이 중앙아시아 5개국도 민족이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언어도 차이가 있고 물론 소련 시절에는 러시아어를 공통으로 사용했지만 현재는 각국의 민족어, 국어,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은 우즈베거, 카자흐스탄은 카자어를 각각 사용하게 되는데 이 언어도 조금씩의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할 땐 조금씩이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엔 아주 큰 차이라고 느낄 수도 있는 거고요. 우리가 볼 때는 프랑스어와 영어가 좀 비슷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본인들이 느끼기엔 아주 큰 차이가 느껴지듯이 우즈벡 사람과 카자흐 사람들이 서로 각자의 말로 대화는 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100% 일치하는 그런 언어는 아닙니다. 이렇게 정치적, 경제적인 차이가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한국 쪽에서는 지리적으로 이 중앙아시아 5개국을 묻게 되고 또 언어적으로 러시아어라는 배경 그리고 문화적, 종교적으로 소비에트 시절 그리고 이슬람 이 문화들을 공유하고 있는 배경 공유 때문에 사회적인 단일체로 한국에서는 접근을 하고 있는데 다만 중앙아시아를 5개를 단일체로 접근한다고 해서 5개 나라가 모두 동일한 상황은 아니라는 점은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중앙아시아 한국학 주요 대학의 한국학을 좀 소개해 드릴 건데 우선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한국학이 오래되고
규모가 큰 대학 중에 하나, 타슈켄트에 있는 국립동방대학교가 있습니다. 91년에 한국어 강좌가 시작됐고 1993년부터 2004년까지 한국학부, 그리고 2004년에 한국학과가 만들어지고 2015년부터는 동양어 학부가 만들어졌는데 2018년에 보시면 네, 2018년에 보시면 한국학부, 그러니까 페이컬티가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세계적으로 한국학을 가지고 학부, 단과대학을 만든 경우가 많지 않기 때문에 거의 유일한 사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큰 규모의 대학입니다. 그래서 학생 수 500명 그리고 40명 정도의 교원이 있습니다. 혹시 여기서 지금 타슈켄트 국립동방대에서 방문하고 오셨나요? 네. 동방대 중앙아시아에서 가장 오래된 역사를 가진, 한국학 역사를 가진 대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이 동방대학교에서 제10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 그리고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 정기총회를 가졌을 정도로 상당히 오래된 그런 한국학의 역사를 가진 대학교입니다. 네, 두 번째로 카자흐스탄의 최고 명문대학교라고 손꼽히는 카자흐 국립대가 있습니다. 카자흐 국립대에서는 1988년 한국 강좌가 시작되긴 했는데 이제 정식적으로 한국학과가 설립된 것은 1994년입니다. 그래서 올해가 한국학 30주년이어서 제12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회를 이 카자흐 국립대학교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학생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제 코리아 파운데이션 재단 이사장까지 참여해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들 그리고 카자흐 국립대 한국학 30주년을 축하하는 그런 자리를 가질 수가 있었어요. 여기 사진을 제가 좀 제대로 배치를 못해서 그런데 중앙아시아에서 근무하는 주요 한국학 교원들이 모두 모인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카자흐 국립대 같은 경우도 역시 동양학, 어문학, 통번역 3개 전공에서 20명 정도 교수진이 있고 12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석사, 박사 과정까지 개설되어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분야의 한국학 교원이 있고 카자흐스탄 최고 수준의 우수한 학생들, 그러니까 카자흐스탄의 서울대학교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수한 학생들, 그리고 한국과 카자흐스탄의 교류가 이루어질수록 많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대학교입니다. 그리고 2017년부터 2020년까지는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씨앗형 사업이라는 것을 수행했는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한국학 대학들을 한국에서 지원을 해서 한국학 사업을 지원을 하는데, 씨앗형, 그러니까 이제 한국학이 이제 막 발전하기 시작하는 그런 대학에 지원하는 것은 씨앗형 사업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한국학이 어느 정도 궤도에 이르게 되면 중액대학 사업이라는 것을 하게 돼요. 그래서 중앙아시아 대학들 중에 이제 씨앗형 사업 그리고 중액대학 사업 이런 사업들을 각 대학들이 여러 가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 뷰시케크에 가셨다고 했는데 아마 뷰시케크에 가셨을 때 들리지 못했을 텐데 뷰시케크 국립대학교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번에 가셨을 때 어디에서 뷰시케크 어느 대학하고 만나셨던 거죠? 예? 대학 안 만나고 호이카 통해서. 그래서 뷰시케크에는 이제 뷰시케크 국립대학교 1991년부터 한국어 강좌가 시작했고 1993년에 한국학과가 설립돼서 초창기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회를 이끌어서 제1회 중앙아시아 한국학 학술대를 2013년에 뷰시케크 국립대학교에서 개최했습니다. 2013년에 제1회 대회를 개최했을 때 모습인데 이때만 해도 교원이 한 10명, 15명 정도 남짓 모여서 학술대회를 개최했는데
10년이 지난 지금은 150명 정도에 이르는 교원들이, 중앙아시아 한국화 교원들이 모여서, 아까 그 올해 12회 대회를 카자 국립대에서 했다고 했는데, 그때는 한 150명 정도 되는 한국화 교원들이 모여서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그러니까 10배 이상의 학술대회 규모로 커질 수가 있었죠. 이 중앙아시아 한국학 대학 중에 이제 비슈케크 국립대학 같은 경우에는 93년에 한국학과가 설립이 돼서 10명 정도의 교수진, 그리고 100명 정도의 학생이 있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체기에, 좀 침체기에 이른 상태입니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현지 교원들이 자주 교체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타슈켄트에 들렸을 때 대학에 동방대학교에 직접 가셨었던 건가요? 아니면 교원을 어디서 만나셨던 건가요? 학생들이 이제 호텔에서 와서 학생들을 만나고 타슈켄트 동방대 학교의 선생님도 만나셨나요? 네. 한국인 선생님이셨어요? 아니면 현지인 선생님? 현지인 선생님. 혹시 그 선생님 월급이 어느 정도 될까요? 혹시 물어봤나요? 알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는 선생님들, 대학교 교원들 급여가 얼마 정도 될까요? 70만 원. 70만 원? 70만 원이면 한 500달러? 600달러? 뭐 이 정도 될까요? 지금 키르기스탄하고 우즈베키스탄 대학 교원의 급여가 200달러, 300달러예요. 200달러, 300달러예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당연히 대학교에 나와 있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다 보니까 타슈켄트 얘기는 좀 일단 빼고, 키르기스탄 같은 경우는 젊은 교원들이 양성이 잘 안 돼요. 200달러 받고 대학에 일하는 것보다 한국에 가서 일을 하거나 아니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에 취업하는 게 훨씬 낫다고 생각하는 거겠죠. 그러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자꾸 바뀌게 돼요. 그래서 20대, 30대 선생님들, 20대 선생님들이 있는 이유는 이제 보통 중앙아시아는 석사만 마치면 바로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한 20대 중후반에 벌써 대학에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그때 급여가 200달러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오래 일하지 못하고 30 정도 되면 그냥 바로 다른 직장을 찾아가곤 해요. 그러다 보니까 40대, 50대 교원들, 현지인 선생님들을 찾아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급여가 낮으니까 다들 그만두고 다른 직종을 찾아가는 거죠. 그래서 현재는 이제 비슈케크 국립대 같은 경우는 한참 발전하던 거에 비해서는 지금 많이 침체된 상황이에요. 그래서 아마 비슈케크 갔을 때는 아마 현지 대학들과 연계가 안 됐다고 하는 거 보니까 연계할 만한 대학이 있지는 않았을 것 같아서 좀 아쉽긴 하네요. 참,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교 정식 이름이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언어 대학이에요. 아블라이한은 사람 이름이에요. 아블라이한. 그래서 카자흐스탄의 민족 영웅 중에 한 명입니다. 아까 여러분들 들어오실 때 왼쪽에 아블라이한의 흉상이 있었어요. 나갈 때 혹시 거기 보시면 흉상 한번 찾아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들어오는 왼쪽에 아블라이한이라는 인물의 흉상이 있었습니다. 참고로 한은 우리 징기스칸 할 때 칸이에요. 칸. 아블라이한 국제관계 및 세계관에. 우리 대학교는 다른 앞에 소개해드린 세 대학에 비해서 한국어 전공의 시작이 늦었어요. 우리는 1998년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1998년에 시작이 돼서 2012년에 한국학센터를 오픈을 했고, 그리고 지금 20명 정도의 교수진, 그리고 400명 정도의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2012년부터 해외 한국학 시야청 사업을 했고, 그다음 2015년부터 중액대학 사업을 했는데, 사실 중앙아시아에서 이 중액대학 사업, 그러니까 한국학에 어느 정도 성숙해서 그 지역의 한국학을 리드할 그런 이제 리더 대학으로서의 중심 대학으로서의 지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텐데, 그 이제 2015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전에 우리 대학교에서 학술 대회를 했던 건데 지금은 이제 우리 학과가 이 공간에 와 있는데 그 다른 캠퍼스에서 있을 때 했던 학술 대회 모습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그 4개 정도 주요 대학의 이름을 소개해 드렸는데 우선 그 외에도 니자미 사범대학교, 타슈켄트에 있는 니자미 사범대학교 같은 경우는 한국어 교육의 역사가 오래됐고 여기서 양성된 한국 교사가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도 역시 씨앗형 사업을 진행했던 경험이 있고요. 그 다음 카자흐스탄 아스타나에 있는 나자르바예프 대학교. 나자르바예프 대학교는 혹시 카자흐스탄 역사를 혹시 좀 공부하신 분들은 지금 카자흐스탄 대통령 말고 초대 카자흐스탄 대통령 이름이 나자르바예프예요. 그래서 이 나자르바예프 대학교는 전임 대통령, 초대 대통령의 이름을 딴 대학교입니다. 그래서 뭐 우리로 따지면 뭐 카이스트 뭐 이런 정도의 개념으로 만든 그런 대학교 정도가 되겠죠. 그리고 뷰시케에 있는 중앙아시아 한국대학교도 역시 씨앗형 사업을 했었고, 그 다음 타슈켄트에 있는 우즈벡 세계언어대, 그 다음 우르겐치 국립대, 이런 대학교들이 씨앗형 사업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우즈베키스탄에서 씨앗형 사업을 4개 대학에서, 그리고 카자흐스탄에서 씨앗형 사업을 3개 대학, 그리고 중액대학 사업을 1개 대학에서, 그리고 키르기스탄에서 씨앗형 사업을 1개 대학에서 이렇게 진행하였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11회 중앙아시아 한국화 학술대회 및 중앙아시아 한국화 교수협의 정기총회를 아스타나 나자르바예프 대학교에 작년에 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알마티가 아니에요. 카자흐스탄의 수도는 알마티가 아니라 아스타나입니다. 아스타나의 이름이 한번 바뀌었었어요. 이름이 바뀌었었는데 뭐라고 바뀌었었냐면 누르술탄으로 바뀌었었어요. 그 누르술탄은 아까 나자르바예프 전임 대통령의 이름이에요. 나자르바예프는 성, 누르술탄은 이름. 그 전임 대통령, 초대 대통령이 물러나면서 그 밑에 있던 정치인들이 초대 대통령을 우대해준다는 그런 개념으로 수도의 이름을 누르스탄으로 바꿨다가 몇 년 뒤에 다시 원래 이름인 아스타나로 회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원래 이름인 아스타나로 돌아갔고, 아마 여러분들 한 2, 3년 전 기사 찾아보다 보면 누르술탄이라는 이름이 나올 수 있는데, 그때 잠깐 일시적으로 전임 대통령의 이름으로 바꿨다가 다시 원래 이름인 아스타나로 돌아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까지 이제 중앙아시아 주요 대학들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해드렸는데, 대학교 이름 정도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나중에 이제 뭐 그 지역에 뭐 실제로 뭐 사업을 한다든지 아니면 뭐 현지에서 활동을 한다고 할 때 뭐 대학교와 관련돼서는 뭐 서로 어디에 연락을 해본다든지 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대학교 이름하고 간단한 현황을 좀 소개해드렸어요.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이제 중앙아시아 한국학의 이제 문제점에 대해서 좀 소개해드리면, 우선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1990년대 이후에 한국어 교육의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났어요. 한국어 교육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건 우선 현지에 선생님들이 부족했었고, 선생님만 부족한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커리큘럼, 교과과정과 교재가 완성되어 있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교재나 교과서가 없고 선생님도, 숙련된 선생님도 없는 상황에서, 그런데 1990년대 중앙아시아 각국이 소련으로부터 독립하면서 이제 한국과의 수교가 이루어지면서 고려인들의 현지 체류하고 있던 고려인들의 문제라든지, 그리고 한국과의 경제 교류라든지 하면서 이 지역에서 한국
그리고 그게 수요가 아주 크게 늘어났습니다. 그 타슈켄트에 갔을 때, 비슈케크에 갔을 때도 현지 학생들을 만나봤나요? 비슈케크에서는 안 만났고 타슈켄트에서는 현지 학생들 만나봤어요. 현지 학생들이 억지로 나온 거든가요? 아니면 정말 적극적으로 같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하던가요? 정말 좋아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외국 나가서 예를 들어 미국이나 프랑스에 갔을 때 이렇게 환대를 받을 수 있을까요? 현지 학생들이 이렇게 반겨줄까요? 요즘은 모르겠네요. 뭐 K-팝 이런 게 어느 정도 인기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는데 사실 한국을 이렇게 환대해주는 그런 나라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것 같아요. 뭐 물론 지금 많이 늘어났을지 모르겠지만 근데 여기 보시면 그 학생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을 건다든지 연락처 주고받는다든지 대화를 한다든지 하는 경험들이 있었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럼 왜 중앙아시아 지역에서는 한국에 대해서 우호적으로 바라보고 있고 한국을 좋아할까요? 혹시 생각해 본 분 있어요? 왜 그 학생들이 그 현지에서 본인들을 반겼는지. 그리고 아직 우리는 이제 우리 학생들 아직 못 만나봤지만 일단 우리 학생들을 만나봐도 마찬가지일 텐데 왜 현지에서 한국을 좋아하고 반겨줄까요? 생각해 본 분 있어요? 그 거리가 머니까 네. 만나기 어려우니까 또 거리가 멀어서 여러분들 생각보다 거리는 멀진 않아요, 사실. 카자흐스탄 같은 경우 비행기로 5시간, 우즈베키스탄도 한 5시간. 그 7시간, 그 정확히 한 5시간, 6시간이라 하고, 그럼 5시간, 6시간이면 여러분들 뭐 인도네시아, 베트남 가는 거리랑 비슷할 것 같은데, 여러분들 유럽은 훨씬 더 많이 걸릴 거 아니에요. 거리가 멀기 때문에 한국인들을 많이 못 봤을 것 같다. 뭐 그런 것도 좀 이유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현지 한국인 친구들이 없어서 그랬을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점이 있을까요? 특히 우즈베키스탄 같은 경우에는 그 한국 대우를 필두로 한 산업 기반이 한국 자본을 거둬진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국에 대해서 좋은 감정 많이 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이제 경제적인 부분이 큰 것 같아요. 그렇죠? 사실 1990년대 이후에 중앙아시아 지역에서 한국에 관심을 가지게 됐었던 여러 이유 중에 하나는 당연히 경제적인 요인이 컸을 것 같아요.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하면 방금 이야기했던 한국 기업들의 현지 진출이라든지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경제 교류에서 이야기하겠지만 여러분들 이제 한국에서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초코파이가 많이 팔리고 있다. 도시락 남이 많이 팔리고 있다. 이런 얘기 들어봤을 거예요. 이제 그런 기업 이미지 이런 것도 영향이 있었을 거고. 물론 여러분들 삼성, LG, 뭐 현대, 기아 이런 대기업들이 여기에서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뭐 냉장고라든지 세탁기뿐만 아니라 자동차 다니다 보면 여러분들 현대, 기아차 많은 거 아마 봤을 거예요. 뭐 타슈켄트에는 원래 이제 옛날 대우가 자동차 공장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그걸 인수해서 뭐 여러 과정을 거쳐서 이름은 바뀌었지만 한 10년 전만 해도 타슈켄트 거리의 90%가 대우 마티즈였어요. 그 정도로 현지 이미지, 한국 기업의 이미지가 많았었겠죠. 그래서 그런 경제적인 부분도 컸을 것 같고 또 두 번째로는 바로 문화적인 이유였을 것 같아요. 내가 그 2009년에 알마티에 처음 왔는데 그때 한국 그 만나는 사람마다 어디서 왔냐고 물어봐서 한국에서 왔다고 하면 그때 꼭 나한테 물어봤던 게 주몽이란 드라마 봤냐는 얘기였어요. 사실 나는 이제 그때 주몽이란 드라마는 못 보고 주몽이란 드라마가 있었다는 건 알고 있었는데 만나는 카자흐스탄 사람마다 다 주몽 하길래 나중에 확인해 봤더니 독립한 직후에 카자흐스탄에서 방송 콘텐츠가 부족할 때 한국의 텔레비전 드라마들을 많이 수입을 해서 방영을 했었나 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주몽 같은 경우는 카자흐스탄에서 90% 이상의 시청률을 기록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현지의 콘텐츠가 없던 상태에서 한국 콘텐츠들이 중앙아시아 정서에도 잘 맞아서 주몽 같은 드라마, 주몽뿐만 아니라 그 뒤에 많은 드라마들, 허준이라든지 대장금이라든지 이런 사극 드라마뿐만 아니라 꽃보다 남자와 같은 현대물 이런 것들이 다 수입이 되면서
그러면서 현지인들에게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 호기심 이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최근에는 뭐 K-팝이라든지 한국 드라마 이런 영향으로 요즘 젊은 사람들은 예전 주몽을 보던 아버지 어머니 세대들과 또 다른 개념으로 한국 드라마에 빠지면서 한국 젊은 사람들의 문화 이런 것들을 즐기는 것 같아요. 그 중앙아시아 한국학에서 이렇게 수요는 많은데 비해서 선생님도 부족하고 교육 환경도 열악하고 뭐 이런데 뭐 교재가 없고 교과 과정이 부족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급여가 낮고 뭐 이런 문제들 때문에 중앙아시아 한국학이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은 있지만 그래도 아까 이야기했던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대학 간에 서로 교류를 하고 있고 또 한국학 발전을 위해서 정기적인 학술대회라든지 대학생들의 올림피아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네트워크로서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라는 것이 2013년에 시작이 됐고요. 그래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이 5개국이 참여를 했는데 우선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은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타지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은 얘기가 많이 안 나오고 있죠. 많이 안 나오는 이유가 우선 타지키스탄은 인구가 적고 경제 규모가 굉장히 작아요. 그리고 타지키스탄이 쉽게 말하면 너무 가난해요. 너무 가난해서 외국에 사람들을 보낸다든지 하는 것들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계 최빈국 중에 하나로 꼽힐 정도로 타지키스탄은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타지키스탄에서도 타직 국립외대에서 외국어 대학교에서 한국어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긴 한데 여기도 역시 한국과 교류뿐만 아니라 외국과의 교류라든지 이런 걸 신경 쓸 정도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 보니까 이렇게 크게 많은 고민을 하고 외국으로 보낸다든지 하는 것들은 고민을 못하고 있어요. 그 다음 투르크메니스탄은 사실 중앙아시아에서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 중에 하나예요. 경제적으로는 부유한데 문제는 정치적으로 뭐 지금 많이 그나마 좀 개방됐다고 하는데 중앙아시아의 북한이라고 부를 정도로 정치적으로 굉장히 폐쇄적인 정책을 유지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지 정책은 많이 잘 펼쳐서 한때는 비행기 값이 커피 한 잔 값보다 싸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로 국내 그 복지를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어요. 근데 그건 자원이 많기 때문에 그 자원을 이용해서 국민들에게 혜택을 다 나눠줬던 건데 문제는 외국과의 교류는 굉장히 막고 있어요. 그래서 외국이 가는 것도 어렵고 외국인들이 들어가는 것도 어렵고 하다 보니까 투르크메니스탄 같은 경우는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하지 않아요. 그래서 투르크멘 세계언어대학교에서 한국 강좌가 이루어지고 있긴 하지만 학생들끼리 서로 교환한다든지 서로 오고 가는 선생님들끼리 만난다든지 하는 것들은 어려움이 있어요. 타지키스탄은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기 때문에 어떤 행사를 하는데 좀 어려움이 있고 투르크메니스탄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폐쇄적인 정책 때문에 비자 발급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 여러 행사 방문 그래서 이 출입국이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아시아에서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탄이 아무래도 한국과의 교류가 어느 정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많은 행사들을 같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과 교수협의회는 해마다 한 번씩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있고요. 그리고 소식지, 뉴스레터, 학술지 이런 것들을 발행을 하고 있는데 요 자세한 내용은 뭐 저희가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고 여기에 보면 이제 홈페이지에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 홈페이지가 있어서 여기에 이제 우리 자료들 개발한 자료들 뉴스레터 같은 것들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고요. 그 다음 유튜브 채널도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라고 하는 이제 유튜브 채널도 있는데 사실 이 중앙아시아 한국학 교수협의회를 우리 대학교가 실제로는 우리 대학교 한국센터가 이끌고 있는데 예를 들면
여기 있는 그 대부분의 그 영상들을 지금 저희가 업로드하고 있어요. 우리가 업로드하고 있는데 여기 이쪽으로 올라가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작년에 여러분들 작년에 방문했던 팀이에요. 작년에 방문했던 팀에 그때도 마찬가지로 특강을 했는데 아까 그 좀 미안하다고 말했던 게 작년 기념품이라도 준비하고 했었는데 올해는 우리가 센터 이전하고 하느라고 좀 정신이 없어서 그런 걸 준비하지 못했어요. 특강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작년에도 똑같은 내용으로 특강을 했습니다. 작년에 좀 밑에 앉아 있었네요. 이렇게 이제 그 유튜브 채널들 운영하면서 우리 그 중앙아시아 각 대학들, 특히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있었던 여러 가지 행사들을 이렇게 영상으로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교에서 개발하고 있는 한국학 강좌들 이런 것들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수협의회에서 특히 이제 우리 대학교가 중심이 돼서 여러 가지 학술대회를 아까 말한 대로 학술대회를 개최했고요. 우리 대학교 현황을 이제 마지막으로 간략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지금 우리 대학교가 총 학생이 450명 정도가 수강을 하고 있습니다. 450명 중에 제1외국어 학생은 34명, 그리고 전공 학생이 그럼 나머지 420명 정도는 전공 학생들이죠. 그리고 이제 그 중에 대학원생이 15명, 석사, 박사 대학원생이 15명 정도, 그리고 우리 이제 그 대학에는 어문학, 언어문학, 필로로지 전공, 그 다음 통번역 전공, 트랜슬레이션, 통번역 전공, 그 다음 오리엔탈 스터디즈, 동양학 전공, 이렇게 3개 전공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 전공에 각각 100명에서 150명 정도의 인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450명 정도에 달하는 인원이 한국어를 수강하고 있고, 그 중에 제1외국어 34명을 제외하면 420명 정도의 학생들이 한국학을 수강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학생 수를 보시면 2014년에 219명이었던 학생 수가 전공생만 기준으로 했을 때 2023년, 2024년 이 학기 기준으로 417명, 거의 2배가 늘었죠. 그리고 제가 이 대학에 처음 왔을 때 2009년에는 전공생이 70명이었어요. 그 70명에서 비교하면 지금 거의 6배 가까이 오른. 근데 이렇게 빠른 기간 내에 15년 사이에 우리 대학의 인원이 빨리 늘어날 수 있었던 이유는 아까 이야기했었던 한국 문화에 대한 기반, 그리고 한국 경제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특히 요즘 젊은 세대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한국 대중문화에 대한 열망. 나는 요즘 텔레비전 드라마 잘 안 봐서 모르겠는데 한국 드라마에 보면 요즘 많이 하는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편의점에 가서 얼음에다 뭐 이렇게 커피 넣어서 마시고, 뭐라고 해요? 얼음통이라고 해요? 얼음컵에 커피를 부어서 마시고, 이런 장면들이 드라마마다, 영화마다 나와요. 뮤직비디오에도 아마 나올 거예요. 한국 뮤직비디오에도. 그냥 너무 일상적인 모습이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들 그런 모습을 너무 여러분들 당연하게 느끼고 있는데 그게 외국인들이 볼 땐 신기한가 봐요. 오상호 선생님, 예. 지금 그 카자흐스탄 학생들도 그 편의점에 가서 그 얼음컵에다 커피를 마셔요? 네, 그 한국에서 파는 이렇게 찢어서 먹는 아메리카노랑 바나나 우유 단지 모양 사서 같이 이렇게 먹더라고요. 바나나 우유하고 아이스 커피. 네, 바닐라 라떼를. 바닐라 라떼를 만들어. 올해부터 CU 편의점이 한국에서 진출했어요. 그래서 CU 편의점이 7호점까지 지금 알마티에 오픈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중앙아시아에 진출해 있던 한국인들이 연합해서 만든 IU24라는 편의점이 또
8개가 오픈을 해서 지금 편의점이 한 15개 정도의 한국식 편의점이 올해 오픈을 해서 이제 그 편의점들에 가보면 그 카자흐스탄 현지인들이 한국식 도시락을 사서 먹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한국식 그 얼음컵에 커피를 부어서 마시고, 그리고 또 명칭을 지금 모르겠어요. 그 라면 뭐 이렇게 물 부어갖고 끓여? 네? 한강라면이라고 표현해요. 네, 그 한강라면을 만들어 먹어요. 편의점에 가서. 근데 그게 한국 영화, 드라마에 익숙해져 있던 세대들은 그것이 아마 부러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혹시 기회가 될지 모르겠는데 편의점에 가보면 현지인들이 라면을 한국에서처럼, 그것도 한국 라면, 매운 라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근데 그 라면 먹을 때 또 뭐가 필요하죠? 김치. 김치도 필요하고. 젓가락도 필요하고. 삼각김밥. 삼각김밥도 팔아요. 그거를 먹어요. 사실 난 아직도 삼각김밥 뜯을 줄을 몰라서 항상 다 구매해서 먹는데, 그 현지 학생 젊은 사람들이 그 삼각김밥을 한국 젊은 사람들처럼 라면을 먹을 때 같이 먹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그 짧은 시간에 많이 늘어났던 거에는 대중문화에 대한 관심도 컸던 것 같아요. 아까 얘기했던 경제적인 교류 이런 것도 큰 부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도 역시 최근 10년 동안 15명에서 24명으로 늘어났고, 앞으로도 아마 선생님이 더 많아지면 제2외국어 학생이 아까 뭐 한 30명 정도였지만 제2외국어로 공부하고 싶어하는 학생도 훨씬 더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우리 대학교에 학생이 한 6,000명 정도인데, 사실 언어가 여러 개 있지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 건 영어, 한국어, 중국어밖에 없어요. 뭐 영어야 뭐 전 세계적으로 어디나 다 그렇고, 한국어하고 중국어 제외하면 나머지 언어들은 거의 형식적으로 유지만 하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학생들 한 40명, 50명 억지로 그럭저럭 끌어가고 있는, 뭐 프랑스어, 독일어, 뭐 여긴 또 이제 중앙아시아니까 저쪽에 뭐 터키어라든지 아랍어 이런 언어들은 거의 한 30명, 40명 되는 학생들로 간신히 유지되고 있어요. 그래서 400명, 500명에 달하는 이 한국학과는 사실 중국어와 더불어 이 두 가지 언어만, 일본어도 40명 정도밖에 없어요. 학생이. 한국어, 중국어만 여기에서 있기가 있어요. 중국과는 사실 실제로 역사적으로 그리고 지금 현재 경제적으로 굉장히 밀접해요. 국경도 접해 있고, 그래서 카자흐스탄 내에는 중국인들도 많고 또 중국에 가 있는 카자흐인들도 많고 뭐 이런데, 한국은 그것과는 조금 다르게 뭐 대중적인 관심, 문화에 대한 호기심 이런 것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한국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교 소개를 좀 많이 했는데, 우리 대학교에서는 올림피아드라든지 대학생 학술대회라든지 이렇게 여러 가지 행사를 통해서 중앙아시아 각국이 참석하는 여러 가지 행사들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3년 11월,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제5회 한국학 주간에는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국가까지 포함해서 학생들 200명이 모여서, 선생님 학생들 한 200명이 모여서 6개국 학생들 200명이 모여서 아까 이야기했었던 대학생 경시대회, 올림피아드라든지 대학생 학술대회를 개최했습니다. 이 정도로 중앙아시아 한국학 현황, 그리고 이제 우리 대학의 한국학 현황 같은 현황은 좀 정리해드렸는데, 여러 가지 학술지, 소식지, 교재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있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혹시 중앙아시아 한국어 교육에 대해서 아니면 한국학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면 뭐 질문을 해주셔도 좋고 아니면 중앙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카자흐스탄 포함해서 중앙아시아에 대한 여러 가지 궁금한 거 있으면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부분은 제가 답변하고 아니면 이제 저기 오상호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시죠. 네. 저희 조가 이번 주제로 비즈니스플랜 설립한데 네. 카자흐스탄 내에서 아동학습 만화와 K 웹툰 시스템 도입 주제로 이제 다시 한번 아동학습 출판 만화 아동학습 출판 만화 네 플러스 이제 K 웹툰 시스템 도입. K 웹툰 시스템. 네. 이제 K 웹툰이 주된 비즈니스 플랜이긴 한데. 오상호 선생님 거기 마이크 갖다가 대답을 해주세요. 아니 뭐 육성으로 해도 되긴 한데. 아, 네. 그래서 혹시 현지 학생들한테 아까 뭐 대중문화가 엄청 인기 있고 이런 것도 잘 이게 와닿았거든요. 저는 왜냐면 우즈베키스탄 있을 때도 막 BTS 이러면서 막 인스타 교환하고 길거리에 있는 애들이 그런 것처럼 약간 이 현지에서도 뭔가 웹툰이나 만화 같은 거가 좀 인기가 있는지 궁금해요. 오상호 선생님이 인기가 답변해 주세요.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멀지 않게. 왜냐하면 학생 중에서도 요즘 굉장히 어린 나이도 불구하고 그런 예술 쪽 아니 문화 쪽으로 많이 관심이 있거든요. 특히 이제 SNS나 요즘 또 유튜브나 여긴 또 틱톡을 되게 많이 찍거든요. 그런 거에 이제 충분히 올릴 수 있는 자료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게 활성화되기 때문에 이제 개인적으로 그림을 예를 들어서 그린다 아니면 웹툰을 그린다라는 학생들이 있으면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시기가 되어서 앞으로 잠재성이 괜찮다고 생각이 되네요. 그리고 지난 정권까지만 하더라도 약간 폐쇄적인 면이 있었는데 2022년 1월 달에 한번 객관적으로 말하면 시위, 민주적으로 말하면 항쟁이 될 수도 있는데 큰 시위가 한번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개인의 의견을 엄청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됐거든요. 예를 들어서 당장 알마티에 있는 시장이 마음에 들지 않으면 SNS에 바로 그냥 욕을 써요. 댓글로 쓸 수도 있고요. 유튜브도 쓸 수 있고요. 그래서 그런 게 되게 활발해진 시점이기 때문에 웹툰이라든지 아니면 웹툰으로 정치를 비판할 수도 있고 경제를 비판할 수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연계 짓는다면 단순히 재미있는 것만이 아닌 사회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의 웹툰도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돼요. 궁금한 게 혹시 네. 카자흐스탄 내에서도 유명한 미술 대학이 있고 만화 전공이나 만화 전공까지는 제가 모르겠고요. 예술 쪽 대학들이 종합 대학 안에 있는 정도일 거예요. 아니면 콜레지 수준의 대학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대학교를 조금 우리로 말하면 뭐라고 해야죠? 시콜라 개념. 시콜라를 좀 일찍 마치고 대학교를 입학하지 않고 콜리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문 대학이죠. 그런 쪽에 예술 쪽이 많기 때문에 그런 쪽에 입학한 친구들과 컨택한다면 아마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하나 추천해 주세요. 그건 제가 일단 찾아볼게요. 지금 웹툰이라든지 아동 만화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저는 잘 모르지만 나중에 학생들 직접 만났을 때 본인들이 젊은 수요자들한테 한번 물어보면 더 좋을 것 같은데 또 다른 분 질문 그냥 먼저 마이크 잡고 누가 얘기하세요. 먼저 얘기하세요. 네. 저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한국 학과를 졸업한 학생들의 향후 취업 분야가 먼저 궁금하고 또 두 분이 생각하시기에 추가로 필요한 커리큘럼이 있다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우선 졸업생 진로에 대해서는 확실한 건 여학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 말은 결혼하면 경력이 그냥 끊기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선 졸업생들의 진로에 가장 중요한 부분은 한국으로 가는 거예요. 한국으로 가는 건 당연히 정부 초청 장학생 같은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한국에서 정부 초청 장학생 프로그램으로 1년에 20명에서 30명 정도씩 국가마다 카자흐스탄에서 한 30명, 우즈베키스탄에서 한 30명 이렇게 초청을 해요. 그 인원들이 대부분 여자예요. 근데 문제는 자기 나라로 안 돌아가요.
한국에서 결혼을 해서 한국에 정착하거나 하면 결국은 그 인재들이 한국학으로 다시 유입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정으로 다 흩어져 버리는 그런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꼭 굳이 이제 그런 결혼이라든지 극단적인 경우를 제외한다면 대부분은 이제 일단 카자흐스탄에서 현재 진출해 있는 한국 기업들 그리고 중소기업이라든지 개인 사업자라든지 이런 사람들 통해서 이제 취직하기도 하고 한국에 진출하는 게 가장 큰 목표겠지만 이제 현지에서 한국과의 교류가 많은 그런 곳에 가겠죠. 그래서 아까 타지키스탄과 투르크메니스탄에서 한국학이 발전하기 어려운 이유 중에 하나도 바로 현지에 진출한 한국 기업이라든지 한국과의 교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한국과의 교류가 거의 없고 한국 기업이 거의 진출하지 않는 곳에 한국학이 발전하게 되면 사실 졸업생들이 다 실업자가 되는 경우일 거예요. 근데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에서 꾸준히 지금 한국학이 성장하는 이유는 졸업생들의 수요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졸업생들이 현지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되고 있고 결혼이라든지 한국에 진출해서 결혼하고 있는 사회생활을 접어버린다든지 하는 거 아니라고 하면 현지에 남아서 현지의 기업들에서 어쨌든 관련 활동을 하고 있다는 점. 그래서 한국학의 수요가 많았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커리큘럼에서 추가해야 될 부분들은 바로 그런 것 같아요. 지금 현지에 있는 현지 선생님들 그리고 한국인 선생님들도 나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을 떠난 지가 좀 오래되고 하다 보니까 한국의 현재 트렌드를 잘 못 맞춰가요. 오히려 한국의 현재 트렌드를 학생들이 알아요. 우리 학생들은 아는데 선생님들은 몰라요. 내가 뭐 지금 드라마를 계속 보는 것도 아니고 나는 한강라면 명칭도 잘 몰라요. 얼음컵 이런 것도 명칭을 사용해 본 적이 없어요. 나는 한국에 가도 그런 걸 잘 이용을 안 하니까 자주 가지도 않지만 근데 그런 걸 오히려 우리가 못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 트렌드가 한국은 너무 빨리 가냐. 너무 빨리 바뀌어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춰서 현지 선생님들이 따라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한국과의 꾸준한 교류를 통해서 한국에 방문하고 재교육하고 하는 것들이 이루어져야 될 거예요. 그리고 또 한국에서도 한국의 최신 트렌드를 담은 교육 과정, 교육 교재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개발해서 보급을 해줘야 돼요. 현지에서 그걸 개발해서 보급하는 데 비용 문제, 시간 문제, 인력 문제가 너무 커요. 그런데 이제 그걸 하지 못하죠. 예를 들어 BTS와 함께하는 한국어 하면 엄청 인기가 많을 거예요. 근데 그거 만들어서 현지에서 그거 만들어서 배포하려면 저작권 문제도 있고 이걸 다 해결할 수가 없죠. 근데 한국 기업에서, 한국 대학에서 그것들을 좀 효과적으로 활용을 한다면 좀 더 빨리 만들어서 배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나저나 BTS는 지금 활동하나요? 다 군대 가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명 전역했습니다. 한 명 전역했어요. 나머지는 다 군대에 있으면 활동 안 하고 있는 거예요? 한 명 그러면 이제 BTS 말고 또 누구와 함께하는 한국어 교재 개발해야 되나 지금? BTS로 배우는 한국어 이런 교재가 지금 우린 해보지도 못했는데 BTS는 다 없어졌고 그럼 또 누구로 개발? BTS 이미 만든 게 있어요. 만든 게 있죠. 아니, 우리 쪽은 개발을 못한다는 거죠. 우리 저작권 문제도 아예 생각도 못해보고 했는데 우리는 벌써 BTS에 손도 대보기 전에 BTS는 유행이 지나갔고 아닌가? 이렇게 말하는 유튜브에 지금 다 나중에 이건 편집 좀 꼭 한국의 빠른 트렌드 변화를 맞춰서 나갈 수 있게 현지에서 그것들을 빨리빨리 맞춰갈 수 있게 한국에서 배려해주는 그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물론 현지에서 개발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한국에서 관심을 가져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니까 여기 학생들도 한국에서 대학 교과과정 이런 것도 빨리빨리 바뀌지 않나요? 대학교 이름 보니까 요즘은 신문방송학과가 거의 없어졌던데 예전에는 다 신문방송학과였는데 지금은 미디어학과 이렇게 다 이름 바꿨고 학과 이름도 자꾸 융합해서 사학과, 철학과 이런 이름은 안 보이고 무슨 컨텐츠학과, 문화 컨텐츠학과 이런 식으로 자꾸 바뀌던데 그런 빠른 변화를 외국에 있으면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든데
한국 그런 빠른 변화를 주도하는 나라 중에 하나라는 걸 아마 여러분들 좀 많이 생각을 하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따라가는데 힘들지 않아요? 네. 아, 괜찮아요. 아직은 젊어서. 조금 더 나이 들면 이제 조금씩 힘들어질 수도 있습니다. 네,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제가 그 한국에서 그 글로벌 학습 네. 전공을 하고 있는데 저희 학교 커리큘럼을 보면은 IT 부분 같이 한국어 자연어설이라든가 아, 코딩 부분이라든가 아니면 뭐 한국의 경제에 대해서 네. 전공해도 그런 한국의 어떤 그런 개발의 역사를 좀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강좌들이 많이 열리고 있는데 혹시 여기서 그런 자연어설 같은 한국어 코딩이나 이런 부분에 대한 수요가 있는지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그 코딩이 뭔지 잘 모르겠어서 오성 선생님, 코딩이 어떻게 우리 수요가 있는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수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저도 사실 뭐 그쪽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요즘 알맞게 있는 대학교들도 많거든요. 그 소위 말하는 IT 대학교들 그쪽에서 많이 시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직까지 인프가 부족하다 보니까 그 수요를 다 감당 못하는 것 같아요. 국가 전체로 봤을 때. 그래서 여러분이 도시 시내 보면 삿바에바 IT 대학교 거기도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이름이 IT 대학교인 데도 있어요. 대학교 자체가. 그리고 최근에 이제 저도 다른 어학당에 강의하고 있는데 거기서 아직 대학교 입학하지 않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많은 수가 그러니까 한국어를 잘 하는데도 저는 한국어과보다는 IT 쪽으로 가고 싶습니다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그쪽으로 해서 돈을 벌 수 있거든요. 그걸 다 알고 있는 거죠. 타시켄트에도 인하대나 부천대가 IT 위주로 그냥 가잖아요. 그런 식으로 카자흐스탄에도 그런 대학교를 유치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 않대요. 한국 대학교들이 카자흐스탄에도 분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것들을 많이 구성하고 있는데 그게 쉽지 않다고요. 한국 교육부랑 미국 교육부랑 그게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게 쉽지 않아서 아무튼 IT나 코딩 쪽도 앞으로는 괜찮을 것 같다고 생각해요. 또 다른 질문 있으세요? 네. 그 한국학 전공에서 한국 관련 역사, 정치, 경제 등의 강좌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그 역사, 정치, 뭐 경제, 사회 이런 분야들 중에서도 이 아브라에 하는 특별히 더 집중적으로 뭐 조명하고 있는 분야가 있을까요? 우선 이제 그 정치, 경제, 역사 쪽을 우리 대학교에서 좀 집중하기가 어려요. 우리 대학교는 이제 그 외국어 대학교다 보니까 거기에다 문제는 선생님들이 다 언어문학 전공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부족한데 카자흐 국립대 같은 경우는 그나마 역사, 정치, 경제 쪽이 어느 정도 갖춰져 있어요. 그래서 대학마다 특징이 있는데 우리 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정치, 경제 쪽으로는 사실 좀 취약하고 역사 교육도 쉽지 않은데 그런 부분들을 보완해서 나가야겠다라는 정도고 카자흐 국립대라든지 타슈켄트 동방대 같은 경우는 그래도 정치, 경제를 가르칠 수 있는 교원이 갖춰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제 한국학이라고 하면 원래 한국을 포함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걸친 부분을 다루는데 아직까지는 중앙아시아 한국학은 한국어 교육 수준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교원들 대부분이 그냥 한국어를 가르칠 수 있다 정도이지 전문 분야, 전공 지식은 대부분 언어, 문학, 통번역 이쪽인 것이지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 대한 부분이 부족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한류학이라고 하는 것을 강의하겠다라고 했을 때 중앙아시아에서는 그걸 강의할 수 있는 교원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대중문화에 대한 이론적 이해가 있는 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그냥 언어를 공부했다 뿐이지 한국어를 안다, 현지어를 안다지 대중문화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원인 이런 거 분석해서 소개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은 부족한 형편이죠. 예, 또 질문 있어요? 예. 저 질문이 있는데요. 아까 말씀해주신 거 들어보니까 그 한국에서 교육을 받은 중학생들이 전국으로 들어와서 경제활동을 하기보다는 그 해외에 정착을 하거나 결혼을 통해서 경제를 하게 되는 이런 문제들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인재 해외 유치를 막고 자국순환 육성에 기여를 할 수 있는
산학협력 프로그램, 예컨대 학교 연계 취업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학교에 존재하는지 좀 궁금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이 잘 안 돼 있으니까 인력 유출이 너무 심한 거죠. 일단 소련 시절에 그 사회적인 그 경제적인 영향을 많이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여기는 아직도 대학생들이 졸업 후에 취업하는 문제에 대해서 대학에서 그렇게 관심이 없어요. 이제 지금 조금씩 관심 갖는다고 하지만 대학은 지금 취업센터, 취업협력 뭐라 그러냐? 산학협력단 그런 거 말고 이제 학생들 취업 도와주는 그런 센터들 이런 게 아마 대학마다 잘 돼 있을 거예요. 여기는 그런 게 잘 안 돼 있어요. 졸업생들이 어디에 취업해서 무슨 활동하는지 이런 거 관심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대학과 졸업생들과의 연결, 뭐 대학과 기업과의 교류 이런 것들이 없으니까 협력 이런 게 없으니까 사실 그런 게 잘 안 이루어지고 있고 파악도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우리나라도 많은 돈을 들여서 교육시킨 인재가 각 나라로 돌아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가 되지만 그 나라에서도 자기 나라 인재들이 유출된 그런 문제가 있는 거죠. 단순히 고등교육을 받은 사람이 그 나라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한국으로 가서 정착해버리는 이 나라에도 손해죠. 이제 그런 점들을 이제 자꾸 깨닫고 서로 방법을 찾아가야 될 텐데 아직까지는 그 방법이 어려운 것 같아요. 일단 급여가 너무 작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한국에 가고 싶어요. 여러분들도 그 예전에 한국 경제가 어려웠던 시절에 한국 유학생들이 외국으로 나갔던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외국에 나갔던 유학생들이 상당수가 돌아와서 한국 경제를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점도 알고 있을 텐데 이제 그렇게 이루어지려면 결국 이제 그건 애국심 교육이 일 거 아니에요. 근데 선생님, 중앙아시아 각국의 애국심이 우리 그 한 60년대, 70년대 애국심하고 같을 수 있을까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왜 안 될까요? 여기는 그 정도의 애국심을 갖기가 어려워요. 일단 단일 민족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민족이다 보니까 그게 똑같은 마음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우선 독립한 지 30년밖에 안 됐어요. 그 전엔 소련이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제 각각 뭐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각각 나라에 대한 소속감이 적어요. 독립 직후에는 러시아인이 30% 40% 이상 됐었어요. 러시아계가. 지금은 그 숫자가 많이 줄었지만 카자흐 민족 자체는 50% 조금 넘는 수준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카자흐어를 지금도 국어라고 해놨지만 카자흐어보다 러시아어가 비중이 더 높아요. 왜냐하면 소련 시절부터 사용해왔던 그 러시아어를 금방 떨쳐내기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처럼 1960년대, 70년대 한국 경제가 어려울 때 외국에서 공부했던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런 애국심에 기대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사실 난 잘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지금 생각보다 질문이 많아서 시간을 계속 놓쳤는데 여러분들 좀 쉬었다 하세요. 그렇죠? 네. 아무리 좋은 강의도 좋은 소리도 길게 하면 지겨울 텐데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지금 벌써 시간이 생각보다 길어져서 거의 3시가 됐는데 3시 10분부터 다시 시작하도록 할게요. 화장실은 여기 그 디아나 선생님 여기 화장실 어느 쪽인지 좀